자, 이동하면서도 핵심만 쏙쏙 변호사 시험 대비 법학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멸시효 파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소송을 딱 걸었는데 아플싸 소송 요건이 부족해서 각하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할 코스는 이렇습니다. 딱 5단계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중단을 완전히 끝내버릴 거예요. 기본 조문부터 시작해서 헷갈리는 최신 판례, 그리고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비법 문장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법학의 시작은 뭐다? 바로 조문이죠.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중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리셋입니다. 잠시 멈추는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처음으로 되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흘러간 시간 싹 다 무효가 되고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강력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딱 3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돈 달라고 주장하는 청구. 둘째, 채무자 재산을 묶어버리는 압류나 감류, 가처분. 그리고 셋째, 채무자가 내 빚 있는 거 맞아요 하고 인정하는 승인. 시험에서는 이 3가지가 각각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해당하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169조. 이것도 진짜 기본인데 중요해요. 바로 시효 중단의 상대효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단의 효과는 딱 그 당사자들끼리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채권자랑 채무자, 그리고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 정도?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주 기본이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사랑하는 파트, 바로 재판상 청구의 함정. 내가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게 만약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법 조문만 보면 좀 차갑죠? 170조 1항에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와, 그럼 진짜 내 노력은 다 헛수고인가? 싶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채권자를 매몰차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예외를 만들어냈죠. 바로 이겁니다. 소송이 각하되기는 했는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즉 소송이 아직 살아있을 때 다른 액션을 취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판례 2020-251403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판례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진짜 드라마틱해요. 첫째, 시효 완성 직전에 부랴부랴 소를 제기했어요. 둘째,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몰라서 채무자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어뒀죠. 셋째, 그런데 아뿔싸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각하가 돼버렸어요. 자, 이럴 때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괜찮다. 비록 소송은 각하겠지만 소송 중에 걸어둔 압류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압류 덕분에 맨 처음 소를 제기했던 시점에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살아있다. 와, 정말 채권자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머리가 살짝 아파지는데 여기가 바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각하된 소송을 일종의 최고,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한번 독촉한 것 정도로 봐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한테 옵션이 2개나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170조 2항에 따르면 각하되고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해요. 근데 이걸 최고로도 봐주니까 174조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소송 말고 압류 같은 다른 조치를 해도 똑같이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170조와 174조가 겹치면서 채권자를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셈이죠. 사례 문제에서 이 논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점수를 가를 겁니다. 대법원의 채권자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해서 보호 범위를 점점 더 확장하고 있거든요. 최신 판례는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판례 2020-46663.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원래 민법 174조를 보면 최고를 한 다음에 6개월 안에 압류나 소송 같은 걸 하라고 되어 있지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법에 없는 승인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유추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거의 입법에 가까운 해석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는 채권자가 그냥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서 최고를 해놓고 6개월 안에 채무자한테 빚 인정합니다라는 말, 즉 승인만 받아내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도 맨 처음 내용 증명 보내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시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왜냐? 승인을 받아낸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니까요. 이 효과가 보증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까지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효를 중단시켰어요. 그럼 완전히 리셋된 이 시효의 시계는 대체 언제부터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할까요? 앞서 말했던 리셋 버튼의 근거 조문이 바로 이 178조입니다. 포인트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 종료한 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중단시킨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시켰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스타트. 압류나 가압류로 중단시켰다면 그 절차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 압류가 풀렸을 때부터 스타트.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서 중단시켰다면 그 승인의 의사표시가 나한테 도달한 때부터 새로 10년 혹은 3년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 기산점 헷갈리면 사례 문제에서 기간 계산 다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갈고 닦아서 실전 답안지에 어떻게 녹여낼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점수가 따라올 겁니다. 이 문장은 그냥 복사해서 머릿속에 붙여 넣으세요. 2020-251408 판례의 결론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각하됐어도 그 소송 중에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소제기 시점의 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됐다. 이 한 문장이면 채점가는 이 친구 공부 제대로 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법리 검토가 끝났으면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의 주장은 타당하고 채무자 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요. 결론은 항상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래야 좋은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이것까지 챙기면 완벽합니다. 주된 권리, 즉 원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자 같은 종된 권리의 시효도 당연히 함께 중단된다는 거. 그리고 시효 완성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수적인 쟁점들도 함께 버무려서 답안을 작성해야 풍성한 답안이 됩니다. 특히 기산점과 중단 사유, 이 두 개념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효를 리셋시키는 중단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효에는 중단 말고 정지라는 쌍둥이 같은 녀석이 또 있어요. 리셋시키는 중단과 잠시 멈추게 하는 정지.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 다음 시간에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